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이화영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죠. 제한 시간 없고요. 확실한 전략은 저희가 지금부터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양시장 정말 온도차는 있었는데요. 그래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선박을 해줬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내 종목은 잘 못 가고 있는데 내 친구의 종목만 앞서간다면 좀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최근 주식시장이 좀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50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집중해 보시겠고요. 저희를 따라오시면 수익을 내는 전략과 수익을 많이 내는 종목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지금부터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감 상황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거래일 미국 증시 어땠습니까? 조정을 받았었죠. 주말 사이 저희는 쉬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쉬지 않았습니다. 나라들에 대한 다양한 관세율을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수치가 긍정이라기보단 부담스러운 수치입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맴도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박을 해줬죠. 먼저 유가 증권 시장 3,200선 기분 좋게 그래도 회복을 해줍니다. 0.83% 상승했고요. 장 초반에는 다소 눈치 보는 장세 분위기가 연출이 됐지만 계속해서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3,202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요,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00선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0.14%로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799포인트에서 마감하면서 800선에 깃발을 꼽지는 못했습니다.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약간은 줄어든 상황이었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주체별로 매매 동향은 어땠을지 수급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거래소에서도 확실히 눈에 띄는 게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줬다가 되겠습니다. 다만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보였다는 점 짚어보시고요. 사실 코스닥이 800을 또 명확하게 안착을 해주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좀 아쉽죠. 1,400억 원대 매도세 보였고요. 기관도 역시나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개인만 2,0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였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선물 시장에서는요, 기관의 매수세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어서 오늘 10시를 어떤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을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올라운더 마스터 서상민 대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어렵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매일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가 달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일단 화장품주가 또 기억이 나기도 하죠.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장에서 함께 하시면 든든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팍스통신망 저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요. 저희 이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모두 가지고 계시죠? 휴대전화 꺼내서셔. 저희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여기를 찰칵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갖다 대시면 저희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저희 통신망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통신망 들어오시면 올라운더 마스터와 함께 방송 중에도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데일리로 돈이 되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팍스 통신망 지금 찍고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률 결과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수익을 리뷰를 할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종목만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6월 30일에 소개했던 마스터픽 종목 바로 파워넷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거래 대금을 좀 눈여겨봤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수익률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5%가 넘는 수익 기록을 했고요. 정말 이런 변동성 있는 장에서 1%의 수익도 어렵지만 5%의 수익 그냥 꼭 기록을 해줬었고요. 역시나 저희 팍스통신망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또 든든한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늦기 전에 지금 찍고 들어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를 해주셨죠. 7월 7일 마스터픽 종목 대상이라는 종목이고요. 오늘같이 양시장 혼조세 펼쳤던 장에서도 오늘 24,350원까지 터치를 해준 종목이라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불닭 비비고 그리고 그 다음 주자로 소개했던 종목 역시나 수익은 6.33% 계속해서 든든한 수익을 매일 안겨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시면 매일매일 기분 좋은 수익 기록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면 이 수익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시작에 앞서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리뷰까지 도와드렸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올라운더 마스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스터 플랜 2부의 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그래서 실제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 바나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여러분들께 수익의 바나나를 따다 드릴 분 모셨습니다. 올라운더 서정민 마스터 함께 할게요.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리뷰를 할 종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날짜가 막 헷갈리더라고요. 네네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를 했는데 네, 월요일이요. 네, 벌써 수익을 계속 낸 거 맞죠? 네, 일단은 오늘 고가를 기록했으니까 만약에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뭐 오늘 좋은 결과를 얻으셨겠죠. 근데 대상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여기서 만족할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종목이 있었다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팍스 통신망에서 어디까지 갈지는 한번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대상이라는 종목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를 했는데 벌써 수익을 냈습니다. 소개하면 무조건 수익을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요. 역시나 자세한 전력과 또 수익 내는 종목 저희가 말미에 알려드리니까요.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 여기 팍스 통신망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로 갖다만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뜨니까요.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또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네. 코스피가 2년 안에 5천 간다라는 JP모건의 주문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일단 하이닉스 30만 시대가 개막을 했고 네. 오늘은 상법 개정과 화장품이 오늘장의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주역들이 다 여기서 쏟아져 나왔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 총평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일단은 오늘 외국인의 수급도 그렇고 보시면 실적 되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유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일부 정책 관련주도 있었긴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실적 관련주 위주로 외국인의 수급이 쏠렸어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봤을 때 삼성전자는 매도하고 SK 하이닉스는 매수하고 뭐 이런 모습이라든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실적주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신다고 한다면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쏠린 그런 장세였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상법 개정이라든가 일단은 주주 환원책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뭐 2년 내에 뭐 5천까지 간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10만 원은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풀어야 할 숙제들도 있고요. 그동안 못 올랐던 2차 전지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와야 되고 일단은 이익 모멘텀이 그 정도가 안 된다라는 게 문제겠죠. 물론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만 일단은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대주주에게도 뭔가 당근이라는 게 제공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우리 증시의 한계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JP모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JP모건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믿고 걸러야 됩니다. 제대로 된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이따가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JP모건이 5천 간다고 한 게 저는 제가 봐서는 가장 큰 악재다. 일단은 걔가 2년 안에라고 말을 한 게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위기상으로는 2년 안에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만 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많을수록 또 일단은 그 경계성 매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실 때 너무 공격적인 태도보다는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혼자가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이 정말 좋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서 그와 함께 뉴스가 쏟아지면서 저희 투자자분들도 이 종목 좋대. 그럼 나도 사볼까라는 고민을 당연히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역시 시장에 있어서 접근은 저희가 잡아드립니다. 여기 팍스통신망 찍고 들어오시면요. 시장의 뒷이야기 그리고 언제 매수의 기회를 노릴 수 있을지 타이밍 잡아주시니까요. 지금 찍고 입장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시장 이야기 먼저 앞서서 드려봤고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어려운 종목 네. 카카오페이를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이야말로 저는 뭐 아니면 도 극단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든 게 스테이블 코인을 아예 안 하신 분 그리고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투자를 하셨다면 카카오페이는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오늘 정말 많이 빠져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놀라서 도망을 가야 되나 싶으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관심이 좀 있으셨다 하셨던 분들은 빠졌다고 그러면 지금 한번 매수를 해볼까 사볼까 생각하실 것 같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모여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JP모건이 아니고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카카오페이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정정할 게 있는데 네. 오늘 매도 리포트가 나온 쪽은 골드만삭스가 아니라 JP모건 쪽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믿고 걸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종목이 오늘 아침에 8만 원 가까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목표가를 42,000원이래요. JP모건이. 그러니까 어. 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근거는 있습니다. 네. 사실 카카오페이가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 한 53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사실 컨센서스 상으로는 많이 오른 거예요. 지난달 대비해서 16.7% 정도 상승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증권사의 추정치는 좋아졌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슈 때문에 올라간 부분은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부분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부분은 사실 실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지금 따지기가 힘듭니다. 근데 앵커님 지난 시간에 저랑 공부하지 않으셨나요? 네. 실적과 평상시 기대감. 기대감. 그러면 이제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기대감에 올랐던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부분은 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제가 그래서 오늘의 특징 종목으로 골랐던 이유가
지난 시간을 조금 상기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실적이 예상치가 예전보다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으로는 그 주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게 JP모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주가를 설명을 하려면 영업이익이 적어도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 늘었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된다라는 게 얘네의 의견이었죠. 근데 그 의견이 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증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그러한 리포트였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저는 이 종목이 다시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올 수는 있지만 당분간은 차트상으로도 많이 깨졌고 왜냐하면 이 종목이 5월 달에 3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10만 원, 11만 원까지 올랐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3배가 넘게 올랐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정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치고 나가기보다는 조금 기간 조정을 좀 더 거친 후에 이슈가 붙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아니라면 손절하시고 다시 보는 전략 또는 조금 손실폭이 크다 하신 분들은 좀 기간을 두고 지켜보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아주신 전략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팍스통신망에서 카카오페이에 관련한 더 자세한 전략 알려드리니까요.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 QR코드 갖다 대시면 저희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카카오페이 잡아드리니까요.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하신 말씀 중에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나의 기준을 무조건 맞춰서 틀에 맞추기보다는 나만의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가격 전략 단단하게 잡아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KCTC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좀 눈여겨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거래대금 탑 10 안에도 들었다는 소식이 있고요. 부산항 그리고 진해신항의 이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항이랑 진해신항 개발을 하려고 하면 마지막으로 어업 관련해서 약정서가 체결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약정서 체결이 일단 지난 11일 모두 이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마지막 퍼즐이 이제 맞춰졌으니까 더욱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붙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보니까 사업 규모가 12조 원 정도로 역대 최대 이 항만 개발 사업이 될 거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물류주들이 함께 강했습니다. KCTC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얘기할 부분을 다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상대적으로 편하네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잠깐 쉬었다가는 그런 선적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미리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테마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려면 러시아 그리고 중국하고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외교적인 노력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어업에 대한 보상을 이제 보상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단초는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상책이 마련이 된 만큼 이제 좀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인프라 구축에 바로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들은 실적이 나오기에는 한 수십 년 정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일회성 테마로 조금 일회성이라는 게 지금 딱 하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뭐 며칠 연속 지속되는 그런 지속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종목은 단기 매물대는 뚫었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보기보다는 좀 주의해야 될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심권에 넣어두고 나중에 어느 정도 그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매수 가능한 그런 섹터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 대왕고래와 같은 그런 프로젝트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를 못 믿는 게 아니고 국가의 정책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걸리는 시간들과 그러한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대응은 팍스통신망에서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TC 이런 종목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투자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딱 단기적인 이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계속 매일 지속되는 게 아니다 보니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역시나 좀 긴 호흡으로 좀 봐야 되는 투자인 만큼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 팍스통신망 찍고 들어오시면요. 같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 잡아드리니까요. 찍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이제 여름 휴가잖아요. 그래서 휴가하면 떠오르는 항공주, 그 중에서도 대한항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항공 업계에서요, 아무래도 여름 시즌이라서 그런지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뭐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에 시너지 일단 있다라는 기사 나오고 있고 증권사들이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개인들이 좀 주로 많이 샀었는데요. 6월 달부터는 기관, 외국인들도 최근 매수하는 그런 분위기가 펼쳐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공 쪽도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게 고려해야 될 게 좀 많더라고요. 일단은 유가도 봐야 되고 달러 그리고 여행 수요를 좀 봐야 어느 정도 틀이 잡히는 것 같은데 대한항공은 좀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항공유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기름을 사와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기름을 달러로 사야 돼요. 그래서 달러가 싸질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싸게 사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름을 사오는데 그리고 그 환율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그 여행객 수요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력해질수록 해외 가서 돈을 쓸 때 우리나라의 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매크로 환경은 항공주에 유리하게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대한항공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반영이 덜 됐다. 특히나 반영이 안 된 부분 중에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된 그 효과에 관련된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화된 부분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추정치를 높이는 그러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여객 말고 화물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손실이 조금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관세에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는 조금 추정치를 낮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여행객 증가와 이제 3분기부터는 또 이제 그 실적이 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여름에 관련된 여행객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대부분의 목표가는 3만 원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추세도 나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일단은 사실 대한항공을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잦아들었거든요. 이제 그 합병 이슈가 네.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딱히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실적을 반영해서 꾸준한 우상향을 보일 수는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대한항공 말고도 LCC 항공사들도 많잖아요. 좀 네네네. 비교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 네. 걸 봤었는데 LCC랑 비교했을 때 대한항공은 좀 어떨까요? 어느 쪽이 더 괜찮을까요? 일단은 저기 환율 영향을 봤을 때 해외여행 수요가 많은 쪽이 더 좋죠. 그래서 LCC보다는 대한항공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C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합병하면서 몸집도 너무 키웠고 그다음에 LCC 3사까지 합병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독과점적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항공주를 보려면 대한항공을 보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즌이 받쳐주다 보니 항공주들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LCC랑 비교해서 여쭤봤을 때도 일단 대한항공을 먼저 눈여겨보자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한 점 그리고 여행 항공업계 또 관련주들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팍스 통신망 찍고 입장하시면 알려드리니까요.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2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 저희는 더 많은 이야기들 가지고 3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을 하기 위한 또 수익을 내기 위한 든든한 전략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매일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가 정말 월화수목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고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우리의 고민은 더 깊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네, 있잖아요. 투자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가 어느 섹터를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순환매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세입니다. 네. 유동성이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살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종목들이 너무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럴 때는 대세를 따르는 게 정답이다. 오. 제가 마스터 종목 중에 가장 큰 수익률을 들였던 종목들 대부분이 AI 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첫 방송부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대세를 따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의 대세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의 대세 그걸 따랐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앞으로 향후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나 이런 게 나오면 아 이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면 제가 그 누구보다도 쉽게 설명을 잘 해드릴 거고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짧은 시간 동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시간 안 됩니다. 한 20분만 집중하시면 돈이 되고 피가 되고 100억이 됩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스터빅 수익률 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AI 관련 섹터에서는 상당히 큰 수익률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뭐 아톤 같은 종목도 그렇고 뭐 오르비텍 같은 종목도 그렇고 수익률이 컸던 종목들이 많았는데 워낙에 한두 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앵커님도 밑에 있는 밑에 단에 최근에 추천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는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공부할 게 많습니다. 제가 제목을 문제점과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의 모든 정책들은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모두가 잘 살고 있으면 정책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잘 사세요 하면 되죠.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정책은 왜 나온다?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방향성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그냥 해결을 하면 될까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이거는 그냥 문제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죠. 최근에도 이게 우리나라인지 동남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너무 지금 우리나라가 더워요. 이렇게 덥고 습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없었죠. 같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죠? 자, 기후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일본 대지진을 예언한 그런 책이 있었죠. 네, 내가 본 미래였나요? 내가 맞아요. 못 본 미래가 돼버렸습니다. 그죠? 내가 볼 수 없었던 미래. 왜? 그냥 예언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왜 나오냐면 사실 지진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 지각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해수면의 변화가 그 지각 자체에 미치는 압력이 커지면서 지진도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기후 위기 때문에 생겼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오존층 파괴인 거죠. 이 오존층은 누가 파괴합니까? 온실가스가 파괴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는 우리가 CO2,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을 비롯해서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넷제로라는 정책, 이 넷제로가 뭡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들자라는 거죠.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건 이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0으로 만들자, 이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러한 정책들을 하기로 원래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정책을 하면서 무슨 시대가 왔죠? AI 시대가 오면서 전기 사용량이 너무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전기를 만들려면 뭐 석탄, 석유를 떼거나 원자력을 하거나 신재생 에너지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기후위기까지 생각하면서 이걸 다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정책의 방향성이 약간 틀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돌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정책조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은 신재생 정책, B라는 정당은 화석연료 정책. 이게 맞붙으면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고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일 때는 우리가 주가의 상승을 당연히 불러오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두가 합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도 양보를 할 수 있고 저쪽도 양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공부를 해볼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자, 우리가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누군가가 두산 에너빌리티로 엄청난 수익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누군가인데 정말 주식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원전주가 왜 급부상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원전은 원래는 친환경으로 분류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유출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들먹이면서 친환경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그 모든 전기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원전을 탄소 배출이 거의 없음, 그러므로 친환경 뭐 이렇게 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합의를 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체가 에너지 과도기적 해법이 된 겁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태양광은 태양열이 비칠 때 에너지를 모았다가 없을 때 쓰지 않습니까? 장소라든 게 제약됩니다. 풍력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안 불면 풍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설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발전 단가도 높습니다. 그러한 비경제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상대적으로 건설 기간이 짧은 원전을 우리가 대안으로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거죠. 그 다음에 정책적인 수혜가 덧붙여진 겁니다. 전 세계적 움직임. 일단 미국을 볼까요? 기존에
원전에서 발전 용량을 4배까지 늘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EU에서는 원전을 친환경적으로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는 쪽이었어요. 하지만 얘네들도 원전은 친환경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전에 대한 당위성을 높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볼까요? 원래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전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죠. 탈원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전 섹터에 대해 왜냐하면 워낙 수출이 잘 되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부각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섹터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들의 정책이 중요해도 전 세계적인 그런 대세를 걸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원전은 이러한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진 그러한 섹터였다라는 거죠. 그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원전이 왜 나왔느냐? 바로 시간 벌기예요. 무슨 시간?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에서 그 중간 시간을 버는 그러한 산업으로서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가장 중요한 미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죠. 공화당과 민주당인데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죠. 화석연료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슨 부통령이었죠.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셨던 그러한 정당입니다. 자, 그림이 이게 챗GPT가 그려준 그림인데 진짜 성의 없죠. 요새 정말 돈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퀄리티가 계속 떨어져서 저는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딥시크로 갈아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새 퀄리티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쓰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의 생각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트럼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Drill, baby, drill. 자, 뽑아, 얘들아, 뽑아. 더 뽑아. 뭐? 천연가스, 석유 다 뽑아. 그냥 뽑아. 그래서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자. 미국이 가장 많은 원유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화석연료를 부각시켜야 되죠. 그리고 저기에 멈추지 않고 인프라 투자 그리고 저기에 따른 일자리 증가까지 노린 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후 문제를 무시하는 척했어요. 트럼프는. 아, 기후 문제 그거 꺼지라고 그래. 파리 협정? 파리 기후 협정 나 그런 거 안 해. 하고서 195개국이 가입돼 있던 파리 기후 협정을 2025년 1월에 취임하자마자 그냥 바로 엎어버렸습니다. 나 탈퇴야. 그리고 탈퇴했죠. 194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 협정을 탈퇴한 이상 나는 기후 문제 무시할 거야.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저 미친 트럼프 또 저러네. 이러고 계속 욕을 하겠죠.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무슨 정책을 펼쳤습니까? 전기는 그냥 원자력으로 더 생산해. 신재생 그거 아니야. 원자력으로 더 생산해. 그리고 화석연료 뭐라 그랬죠? 드릴 베이비 드릴. 뽑아. 더 뽑아. 더 써.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고 나니까 뭔가 찝찝한 거죠. 찝찝합니다. 그래서 대신 기후 문제는 신경 쓰는 척이라도 하자 하고 생각해낸 단어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모든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가 상당히 말은 예쁘게 하시잖아요. One big beautiful bill.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트럼프라면 이 기술에 대해선 One big beautiful technology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기술이냐? 자, 여기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오죠. 제2의 원전으로서 CCUS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원전의 스토리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우리 앵커님한테 읽으라고 그러면 큐스 이럴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CCUS예요, 그냥. 네. 그래서 이미 배출된 탄소를 잘 보세요. 넷제로 또는 탄소 중립이 뭐라고 그랬죠? 탄소를 빵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배출된 탄소를 그냥
포집, 붙잡아서 그냥 갖다 버리면 돼요. 탄소를 대기 중으로만 안 가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배출된 탄소를 포집해서 제거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이 에너지 변환의 과도기적 역할을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화석연료를 하면서도 이거를 단점을 보완을 한 겁니다. 화석연료가 왜 무서워요?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잡아버려.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U는 utilization,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storage, 저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카본 캡처, 캡처는 아시죠? 잡는 거. 그래서 카본을 잡아서, 이게 이 카본이라는 건 이산화탄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이산화탄소를 잡아가지고 쓰거나 저장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정책 수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딱 최근의 예만 들어볼까요? 6월 18일 날 미국의 상원의 재무위원회에서 IRA,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수정 보완 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 태양광 줄여, 신재생 줄여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는 늘렸습니까? EOR이라는 부분은 늘렸습니다. 얘가 바로 CCUS의 일부예요. EOR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기술로 보시면 되냐면, 자, 이산화탄소를 땅에 주입을 해요. 땅을 주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산화탄소는 땅에 갇히게 됩니다. 땅에 저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석유를 뽑으면 석유가 더 많이 뽑혀요.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드릴이 더 많이 되는 거고 탄소는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아하는 기술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트럼프는 금리나 다음으로 좋아하는 단어는 CCUS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의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얘의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브릿지 기술. 브릿지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온실가스 감축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화석연료에서 바로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보다는 화석연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거기서 나온 탄소를 잡아서 폐기해버리거나 이용해버리는 그러한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CCUS, Capture, Utilization, Storage. 그래서 포집을 해서 활용을 하거나 저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장은 그냥 땅에 파묻는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활용은 얘를 화학 연료로 쓰거나 아니면 건축 자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이오 연료로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 CCUS는 우리가 친환경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보다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CCUS에 대해서 정확하게 야당과 여당이 합의를 한 부분이 조기 대선 전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분명히 실현화될 거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꼭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관련주를 볼 텐데 한 종목은 대장주격의 종목을 볼 거고요. 한 종목은 제가 정말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드릴 겁니다. 그럼 또 집중을 하셔야겠죠. 자, 볼까요? 첫 번째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유니드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칼륨계 흡수제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33%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런데 칼륨계 흡수제가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칼륨계 흡수제가 뭐냐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야 빨아들여야 뭐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수산화칼륨을 생산을 하는데 이 칼륨계도 얘도 칼륨계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원전 냉각수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관련주이기도 할까요? 원전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원전 냉각수 산업용 소재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RA 세제 혜택이 확대된 확대가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EOR 관련해서 얘는 비중을 높였다 보니까 이러한 기술들을 봤을 때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에 공장을 증설을 했는데 그 증설 효과가 이제서야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가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저 종목이 좋다니까 그냥 매수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앵커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종목을 이 종목 공략하고 싶으면 저희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전략을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냥 사야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타이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타이밍을 잡기에는 아직 투자자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의 내공이 크게 쌓이지 않으셨다고 생각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자,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무슨 과장하려고 뭐 국내 유일, 세계 최고 막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쓰는 겁니다. 국내 유일의 기체 분리막 개발 제조 업체입니다. 근데 기체 분리막 개발 제조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기체를 분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기 중에서 순도 있는 CO2를 그냥 뽑아낼 수 있는 고순도의 CO2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포집 기술에서 정말 필수적인 기술이겠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KIT 이런 회사들이 이런 굴지의 상장사들이 이런 대기업들이 이미 지분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한 게 아닙니다. 언제? 상장도 하기 전에 미리 투자를 해놨어요. 왜? 이 기술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추세가 형성될 걸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SK도 상당히 빠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최근에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상장 얼마 안 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사주가 16%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소각하는 순간 16% 주가는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자사주 소각 기대감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주주 환원 정책이 뚜렷한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 기업이 2024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시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 말인 즉슨 이 종목은 공모가 이상으로 무조건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공모가 자체도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따따상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도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얘가 공모했을 당시고요. 공모했을 당시부터 장이 좋지 않아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뭐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막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날은 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공모가를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공모가를 달성을 못했고요. 이 최고가 기준으로 공모가를 잠깐 넘었었는데 저는 저 가격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다음. 네. 사실 지금 투자를 하고 싶은데 다른 게 너무 고점이고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저희가 할 일은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섹터를 공략하는 게 가장 수익을 내기에 최적화된 방법입니다. 제2의 원전 관련한 기술을 이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장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막강한 이슈를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종목이 할 일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겠죠. 정말 많은 모멘텀이 있고요. 저희가 이 종목 다음
단독으로 공개해 드리는데 지금 이 시간 아니면 못 얻어 가십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지금 꺼내서 카메라로 이 부분을 갖다 대시면 저희가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찰칵하는 게 아니라요. 그 영어로 된 링크 클릭만 하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희가 정말 지금 냈을 때 수익을 정말 많이 낼 수 있는 종목 여기 안에서 지금 공략해 드리니까요.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이 종목명 그리고 매매 전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그리고 상승 하락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밤에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